아침 9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 빌딩 12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 풍경처럼 이곳의 하루도 늘 똑같이 시작된다. 김수정 부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김수정이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정리하는 사이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한다. 박영수 국장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는다. 부장님, 어제 회의 자료 정말 잘 봤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다. 김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간다. 오후 3시 최 대표가 갑작스럽게 공지를 했다. 내일부터 2박 3일로 제주도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팀워크 강화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김수정은 이런 외유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묘한 긴장감을 또다시 경험한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에 모인 임직원들. 박영수 국장은 평소보다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김수정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인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째 날 저녁 현지 특산품 매장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시간이 있었다. 김수정은 조용히 한라봉 세트 하나를 골랐다. 박영수 국장도 비슷한 선물을 하나 골라들었다. 아, 이거 정말 좋네요. 우리 집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김수정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박영수가 이민호 부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부탁하고 이민호가 자신의 봉지에 한라봉 세트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다. 그 순간 김수정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회사 창립 기념품 배분 때, 송년회 경품 추첨 때, 늘 어딘가에서 한 개씩 더 챙겨가던 그 모습들. 아, 또 시작됐구나. 김수정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쉰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봐온 풍경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다음 날 오전 워크숍 세미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박영수 국장은 능숙하게 자료를 발표하며 최 대표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의 말투는 진정성이 넘친다. 하지만 김수정은 어젯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그의 전화통화를 기억한다. 여보, 기념품 하나 더 챙겼어. 어차피 회사 돈으로 사는 건데 뭐. 점심시간 식당에서 최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박영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이민호 부장, 어제 그 일 고마웠어요. 다음에 서울 가면 맛있는 거 한번 사겠습니다. 이민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김수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낀다. 박영수는 항상 이런 식이다.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오후 자유시간 해변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이 담소를 나눈다. 박영수는 최 대표 옆자리에 앉아 회사 발전 방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하다. 하지만 김수정은 며칠 전 그가 다른 부서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을 기억한다. 신규 사업? 글쎄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그 변화에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김수정은 박영수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저 사람에게 일관성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박영수의 행동은 계속된다. 특별 메뉴로 나온 전복 요리를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박영수가 웨이터에게 작은 목소리로 부탁한다. 혹시 포장 가능한가요? 집에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웨이터는 친절하게 포장해준다. 하지만 김수정은 안다. 박영수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회사 경조사 때 직접 문상을 갔었으니까. 그날 밤 호텔 복도에서 박영수와 이민호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어차피 남는 음식인데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국장님. 뭐가 좀 그래요? 회사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건데.
너무 깐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수정은 고개를 젓는다. 항상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변명일 뿐이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주 사무실 분위기는 다시 평소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김수정의 눈에는 박영수의 모든 행동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수요일 오후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준비로 사무실이 분주하다. 김수정은 PPT 자료를 준비하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처리한다. 김 부장님,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드셨네요. 박영수가 김수정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감탄한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 구석의 회사 로고 디자인 파일에 머물러 있다. 아, 이 로고 파일 혹시 따로 저장해 놓으셨나요? 나중에 다른 자료 만들 때 써야 할 것 같은데. 김수정은 별 생각 없이 파일 위치를 알려준다. 박영수는 고맙다며 자리로 돌아간다. 그날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김수정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업무를 마저 하기 위해 사무실에 남았다. 복사기 앞을 지나가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박영수가 복사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출력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정이 가까이 다가가자 박영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급히 서류를 정리한다. 아, 부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네,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요. 야근하시나요? 네, 조금. 내일 발표 자료 준비하느라고요. 하지만 김수정의 눈에는 복사기 화면에 남아있는 파일명이 보인다. 자신이 오늘 만든 PPT 파일명이다. 박영수는 몰래 그 파일을 복사해서 출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제가 만든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김수정의 말에 박영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한다. 아, 네. 참고용으로 조금 보려고요. 부장님 자료가 워낙 좋아서. 다음 날 아침 임원 회의실에서 박영수의 발표가 있었다. 김수정은 회의실 밖에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기념 행사의 핵심 콘셉트는 박영수가 발표하는 내용은 김수정이 어제 만든 자료의 핵심 아이디어와 거의 동일했다. 물론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였다. 회의가 끝난 후 최 대표가 박영수에게 말한다. 국장님 아이디어 참 좋네요. 이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는데. 박영수는 겸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수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큰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까지 박영수는 항상 남의 것을 슬쩍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오후에 박영수가 김수정에게 다가온다. 부장님, 오늘 발표 잘 됐어요. 부장님 조언 덕분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김수정의 도움을 받아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김수정은 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뿐이라는 걸. 금요일 오후 사무실은 주말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다. 김수정은 다음 주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며 개인 메신저로 동료들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네이트온 메신저 창에는 여러 동료들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 업무 진행 상황, 다음 주 일정 조율, 그리고 가끔씩 나누는 사적인 이야기들. 김수정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이런 소소한 소통이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김수정은 자신의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서 보니 자신의 컴퓨터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네이트온 창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이상하네. 김수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업무를 계속한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다. 다음 주 월요일, 김수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지난주 금요일에 동료와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박영수에게 전해진 것이다. 김 부장님, 지난주에 이민호 부장님이랑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셨다면서요? 박영수의 질문에 김수정은 당황한다. 그 대화는 네이트온 메신저로만 나눈 내용이었다. 이민호가 말했을 리도 없고 그렇다면 혹시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제 컴퓨터를 김수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영수는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 아, 그게
부장님 모니터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 떠서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해서 확인해 봤는데. 확인해 봤다고요? 김수정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인다. 개인 메신저를 남이 마음대로 확인한다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업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박영수는 사과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라는 표정이다. 그날 점심시간, 김수정은 이민호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갖는다. 부장님, 지난주에 우리가 메신저로 나눈 얘기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왜요? 박영수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민호의 표정이 굳어진다. 설마 정말로 우리 대화를 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한다. 동료 간의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다. 오후에 김수정은 박영수를 다시 찾아간다. 국장님, 아까 그 일 말인데요. 제 개인 메신저를 확인하신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박영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곧 평상시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온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경솔했네요. 하지만 정말 업무상 급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도 개인적인 대화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린다. 김수정은 박영수의 눈 속에서 진정한 반성보다는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는 식의 번거로움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수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작은 기념품을 챙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동료의 사적인 대화까지 엿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람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까지인 걸까? 김수정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박영수가 이런 행동을 전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요일 오전, 임원진과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원래 회의가 열린다. 김수정도 선임 부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실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영수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진중한 모습이다. 최 대표가 각 부서별 현황을 점검하며 다양한 의견을 구한다. 신규 고객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대표의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김수정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한다. 저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고객 확보보다는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자연스럽게 추천을 받는 방식이. 김수정의 의견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도 공감하는 기색을 보인다. 하지만 박영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김수정은 박영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박영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최 대표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대표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김수정은 회의실 문 근처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 아까 김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인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인데요? 기존 고객에게만 집중하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공격적인 신규 개척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김수정은 귀를 의심한다. 회의 중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 국장님이 신규 고객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어요? 네, 대표님. 다음 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박영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선다. 김수정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섬뜩함을 느낀다. 회의 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끝나자마자 대표에게 달려가서 다른 사람 의견을 반박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모습이 너무나 계산적이다. 다음 날 박영수가 김수정에게 다가온다. 부장님, 어제 회의에서 말씀하신 고객관리 방안 자료 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하는 신규 개척 방안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려고요. 김수정은 황당함을 느낀다. 회의 직후에 자신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해놓고 이제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한다.
국장님은 신규 개척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객 관리도 병행해야죠. 부장님 자료가 그 부분에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박영수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마치 어제의 일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듯이. 그 주 금요일 또 다른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 회의 중에는 조용히 있다가 끝나자마자 최 대표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는 박영수의 모습을 김수정은 다시 목격한다. 이번에는 이민호 부장의 의견에 대해서다. 대표님, 아까 이 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정은 이제 박영수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했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과 대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면 어김없이 상사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이민호와 함께 걸으며 김수정이 말한다. 부장님도 눈치챘죠? 박 국장님 행동 패턴. 네. 처음엔 몰랐는데 요즘 들어 너무 노골적이네요. 회의실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끝나면 바로 대표님한테 가서 고자질이죠,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박영수의 이중적인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 신입사원 정민우가 김수정에게 다가온다. 부장님, 박 국장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어제 제가 실수한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조용히 불러서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김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박영수가 후배들에게는 정말 친절하다는 것을 안다. 특히 아직 회사 분위기를 잘 모르는 신입사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실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정민우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하다. 김수정은 복잡한 심정이 든다. 박영수의 그런 모습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김수정이 목격한 그의 다른 모습들도 분명히 진실이다. 수요일 점심시간, 직원들이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눈다. 박 국장님 보면 정말 성실하신 것 같아요. 맨날 일찍 와서 늦게 가시고. 그러게요. 그리고 누구한테든 친절하시고. 저번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도 자료 정리하는 법 알려주시고. 우리 부서에 그런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김수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운 기분이 든다. 동료들이 말하는 박영수의 모습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는 실제로 후배들에게 친절하고 업무에도 성실하다. 하지만 김수정이 본 그의 또 다른 면들,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고 사적인 대화를 몰래 엿보고 기념품을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은 과연 무엇일까? 목요일 오후 김수정은 우연히 박영수가 신입사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작은 거짓말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박영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하지만 김수정은 그가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 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해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지죠. 김수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짓는다. 동료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보는 사람이 신뢰에 대해 말하는 아이러니. 그날 저녁 김수정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선배 동료와 전화통화를 한다. 선배님, 직장에서 이런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수정아, 그런 사람들 어디에나 있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완벽해서 다른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넌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속더라도 너까지 휘둘릴 필요는 없어. 전화를 끊은 후 김수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 정말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걸까? 금요일 아침 회사 복도에서 두 명의 신입사원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는다. 박 국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어제도 야근하는 나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고. 맞아, 나도 실수했을 때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시더라.
다른 상사들과는 확실히 다르네. 김수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박영수의 그런 면도 분명히 진실이다. 그는 후배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배이고 상사이다. 하지만 동시에 김수정이 목격한 그의 다른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두 모습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 점심시간, 박영수가 김수정에게 다가온다. 부장님, 다음 주 프로젝트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수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박영수가 자리로 돌아간 후 김수정은 자신이 너무 의심의 눈으로만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하지만 그날 오후 또 다른 상황을 목격하면서 김수정의 생각은 다시 바뀐다. 회계팀 김대리가 점심값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박영수가 슬쩍 다가가서 말한다. 김대리님, 어제 회식비 중에서 제 몫 쓴 회사 카드로 결제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나와서 2차까지는 못 갔거든요. 혹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김대리가 확인해보니 실제로 박영수는 1차만 참석했는데 2차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박영수는 웃으며 말하지만 김수정은 그의 눈빛에서 계산적인 것을 읽는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인한 것 같다. 그날 밤 김수정은 다시 한번 깨닫는다. 박영수는 분명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 또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얼굴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월요일 아침, 김수정은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는다. 지난주 내내 목격한 박영수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왜 나만 이런 걸 보게 되는 걸까? 김수정은 혼자 중얼거린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박영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만 그의 다른 면을 계속 목격하게 된다. 화요일 오후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수정은 화장실에서 두 명의 여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박 국장님 정말 세심하시다. 내가 감기 걸렸다니까 따뜻한 차 사다 주시고 나도 어제 야근할 때 피자 시켜주시더라. 다른 상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김수정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된다. 그들이 말하는 박영수의 모습도 거짓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후배들을 잘 챙긴다. 하지만 동시에 김수정은 생각한다. 그럼 내가 본 건 뭐지? 착각인가? 수요일 점심시간 김수정은 혼자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한다. 지난 몇 주 동안 목격한 박영수의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제주도에서의 기념품 사건, PPT 자료 몰래 복사한 일, 네이트홈 메신저 염탐, 회의 후 상사에게 고자질하는 패턴, 회식비 정산에서의 계산적인 모습.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의 연속일까? 김수정은 자문한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하다. 작은 이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남의 것을 슬쩍 가져다 쓰는 행동, 뒤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모습. 그날 오후 김수정은 결심을 한다. 더 이상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믿을 만한 동료와 이야기해보자. 퇴근 후 김수정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이민호 부장과 조용한 술집에서 만난다. 부장님, 솔직히 박 국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글쎄요. 복잡해요. 좋은 면도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가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부장님도 느끼시죠? 김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자신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제주도에서 기념품도 챙기는 것도 보셨고 제 메신저 본 것도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의 때마다 뒤에서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 문제 제기하시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요? 김수정의 질문에 이민호가 대답한다. 모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는 거거나. 그것도 그렇네요. 김수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박영수의 행동은 대부분 작고 교묘하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득은 확실히 챙기는 방식이다. 부장님,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민호의 말에 김수정은 공감한다. 한두 번의 우연이라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분명 의도적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나서서 말한다고 해서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김수정은 이민호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실제로 다른 직원들에게 박영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우리만 알고 있는 진실인 셈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답답하지만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빠진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의 답답함이 술집 안을 가득 채운다. 집에 돌아온 김수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정말 나만 이상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완벽주의자인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영수의 행동들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남이 모른다고 해서 괜찮은 일은 아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김수정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단지 자신만 조심하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뿐이다. 그날 밤 김수정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박영수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겉으로는 완벽한 동료, 배려 깊은 상사.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말도, 작은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정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김수정은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더욱 씁쓸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한 달이 지나고 김수정의 마음속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박영수의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 목격하면서도 다른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다. 목요일 아침, 김수정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생각에 잠긴다. 신문의 한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직장 내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라는 제목이다. 기사를 읽어보니 박영수의 행동 패턴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설마. 김수정은 고개를 젓는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박영수는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단지 좀 더 계산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민감할 뿐이다. 오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회사 경조사 기금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2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18만 원밖에 없어요. 총무팀 직원이 당황하며 말한다. 김수정을 포함해 몇몇 직원들이 모여서 상황을 파악한다. 혹시 누가 잠깐 빌려간 건 아닐까요? 그런 경우에는 메모를 남겨놓기로 했는데. 그때 박영수가 다가온다.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영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제가 경조사 기금 관리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의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적절하다. 하지만 김수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어제 박영수가 총무실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김수정은 다시 이민호와 만난다. 부장님, 오늘 경조사 기금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누군가 실수로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박 국장님이 어제 총무실 근처에 있는 거 봤거든요. 이민호의 표정이 굳어진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2만 원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김수정의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자리 잡는다. 지금까지 봐온 박영수의 행동 패턴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음 주 월요일, 김수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고려해보기로 한 것이다. 점심시간에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한다. 수정아, 갑자기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직장 동료 때문이야. 무슨 일인데? 김수정은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직장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다른 회사에 가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오히려 더 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한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잖아. 지금처럼 답답하지는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김수정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다. 정말 이직하는 게 답일까? 김수정은 자문한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든다.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은 있을 거야. 그럼 계속 도망 다닐 건가? 그때 박영수가 다가온다. 부장님, 요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다. 김수정은 잠깐 당황한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박영수의 표정은 정말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수정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진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 집에서 김수정은 오랫동안 생각한다. 박영수는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면도 가지고 있다. 후배들을 챙기고 업무에 성실하며 때로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도 한다. 결국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구나. 김수정은 혼잣말을 한다. 완전히 나쁘기만 한 사람도 완전히 좋기만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문제는 김수정이 박영수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밝은 면만 보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며칠 후 김수정은 결론을 내린다. 일단 지금 회사에서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도망가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김수정은 깨닫는다. 이 문제는 박영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작은 이득을 위해 규칙을 어기고 남의 것을 슬쩍 가져가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못 본 척하거나 오히려 능력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혹시 다른 직장에 가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야. 어쩌면 더 심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김수정은 중얼거린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겠어. 작은 것이라도 남이 모른다고 해도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어. 금요일 오후 퇴근을 앞둔 시간. 김수정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한다. 박영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런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 어떤 조직에 속하든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되 자신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김수정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다. 내일도 모레도 박영수와 함께 일해야겠지만 김수정은 이제 좀 더 담담한 마음이다. 사무실을 나서며 김수정은 뒤돌아본다. 박영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 그의 옆 얼굴은 평온하고 성실해 보인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김수정은 혼잣말을 한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나레이션 김수정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다. 카메라는 잠시 빈 복도를 비추다가 다시 사무실 안에 박영수를 담는다. 그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다.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김수정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터 어딘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작은 거짓말, 작은 도둑질, 작은 배신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들,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김수정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 결국 세상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일지도. 김수정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낼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양심을 잃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린다. 당신의 직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